검색 요정입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예, 제 이름은 한기훈입니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딱 환갑이 됐고 83년 1월 1일자로 근무했으니까 지금 만 36년, 37년 뭐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현재도 뭐 하여튼 풀타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을 계속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현재 하는 일, 직급 이런 거 말하면 제일 많이 불리우는 거는 고문이라는 타이틀로 제일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 회사도 계시고 그 교수님도 하시고 예. 대표님이 가장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직함, 직급 이거는 본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그냥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냥 그 대표라는 직급으로 대표라는 타이틀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 조직으로 보면 그러니까 5개 조직에 그 연결이 돼 있네요. 예. 월급을 받는 거는 3곳입니다. 참고로 세무 처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게. 예. 일단 뭐 옛날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전공이 연대는 신문방송이었나요?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방송학과였고 제가 79학번인데 제가 8기였었어요. 8기. 그러니까 7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배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널리즘 중심으로. 이게 지금 제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 그때보다 수준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광고를 가르치기에는 우리나라 광고 역사가 너무 짧지 않았나요? 네, 짧았죠.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USC 교수님 한 분을 한국 교수님을 그 2학기인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선우동훈 박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그 당시에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건 이제 그분이 미국 얘기를 하는데 전혀 딴 세상 얘기라서 너무 감이 안 오고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잘 재밌게 듣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신방과는 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기자하고 싶어 갔어요. 네, 그 고등학교 때 꿈이, 그러니까 진짜 이 검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하나 있었고, 검사냐 기자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질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기자 쪽이 더 끌렸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걸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 기자 쪽으로. 이제 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에 뭐 친한 친구도 또 이제 그런 똑같은 생각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중대신방과 가고 저는 이제 연대신방과 가고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친구는 졸업하고 그 서울신문에 취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취직을 못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바로 이제 직장에 나오느라고 제가 친구들보다 3년 일찍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제가 83년 2월 졸업입니다. 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전두환 정권이 우리나라 언론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언론사, 그러니까 서울에 그 당시에 4개밖에 안 남겨놨죠. 조중동, 중앙, 한국. 그거 4개하고 경제신문 2개, 스포츠신문 하나 딱 그거 있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통폐합이 딱 2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예. 있는 사람도 세 자리가. 예, 있는 사람도 내보내느라고 쩔쩔매던 시절이라. 그게 80년 11월이었네요. 그렇죠. 예. 통폐합이. 그래서 82년 이제 나는 시험 본 게 82년 2학기 때 계속 시험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형식적으로 뽑아요. 근데 뽑는데 몇 명 뽑냐 하면 4명, 3명. 방송국도 4명 뭐 이렇게 뽑고 KBS는 그 당시 학도 호국단 중심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좁은 문이에요. 갈 데가. 그럼 그 뒤에도 한동안 조금 언론사가 다시 풀어지고 나서 채용을 하더라도 대기 인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채용이 한참 동안 취업이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었어요. 언론사가. 그쪽 분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언제 풀렸냐면요. 88 올림픽 때문에 확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특히 이제 방송 쪽에 87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그게 뭐냐면 임시직으로 들어갑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88 올림픽을 맞아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방송 쪽에 임시직으로 쫙 들어가는데 뭐 그 뒤는 뭐 빤히 예상하시겠지만 올림픽이 잘 끝나고 네. 걔네들이 우리 신분 보장해라 해가지고 상당수는 방송국의 정직원으로 남고 어떤 친구는 코이카로 가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는 저기 그 뭡니까 그 스포츠 재단 이런 쪽으로 가고 언론 재단으로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웃기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 바로 취업이 안 되시고 시험 무지 많이 트라이했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 그 4학년 2학기 때 제 기억에 한 40개 정도 원서냈죠. 언론 쪽이요? 아니 그냥 무조건 다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비슷한 쪽에. 근데 이제 그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특히나 골치 아팠던 게 신문방송학과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왜요? 그 되게 웃기는 게 대우그룹이고 뭐 웬만한 그룹들이 예. 전공 제한을 둬요 다. 그래서 경영학 그러니까 상경계 뭐 그냥 이공계 뭐 그 신문방송학과는 내봐야 반려가니까 당도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텔 쪽에 가고 싶어가지고 대우그룹이 이제 힐튼 호텔하고 있어요 남산에. 예. 거기 이제 아는 선배가 있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원서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신문방송학과 그렇게 인기과는 아니었어요? 취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그때 몰랐죠. 몰랐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취업할 때는 이제 막 인기가 시작될 때예요. 졸업할 무렵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신문방송학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졸업할 때 삼성을 봤는데 무슨 소리라냐 하면 삼성그룹 공채를 봐서 되면은 신방과 출신은 다 사보 담당으로 간대요. 계열사에. 사내 홍보팀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신방과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삼성은 아예 시험도 안 봤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제일기획은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일기획이 제일 좋은 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저보다 1년 선배 4명이 입사했다가 1년이 안 돼서 4명이 다 그만뒀대요. 왜요? 뭐 유학 가고 뭐 어쩌고 뭐 적성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제일기획에서 열받아가지고 니네 과 애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뽑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꽤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친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너 선경그룹 가라. 선경그룹 홍보실에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SK. 근데 그 당시 선경그룹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요? 뭐냐면 학생복 만드는. 그때면 유공하고도 따로 유공도 국가 거였고 그 당시에는 그 노태우 때다 인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유공도 아니고요. 텔레콤도 당연히 없었고 뭐 하는 회사였냐면 그 제일 핵심은 학생복이었었어요. 섬유. 선경 화섬, 선경 직물 뭐 이런 거. 그게 나중에 저희 때 되면 선경 스마트 학생복으로. 뭐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선경이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최정윤 회장하고 그 시카고 대학 동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너 보내줄 수 있다. 근데 전 싫어요 이제. 저를 뭘로 보시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또 그 저를 좋아하셨는지 하던 부르시더니 이제 너 그러면 국민은행 가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은행에 대한 인식이 아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 은행 가면은 내가 또 굶으면 굶었지 가고 있지 은행에는 어떻게 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예요. 다 사실은. 그래서 못 갑니다. 이제 그래서 2개를 거절하고 뭐 이제 줄줄이 시험 봐서 안 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또 보내줬어요. 이제 그 오리콤을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 오리콤이 그때도 있었어요. 예, 오리콤은 그 꽤 역사가 깊습니다. 2명 추천해서 교수님이 가면은 그 중에 1명 뽑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랑 나랑 둘이 갔는데 하여튼 우습게도 하여튼 어쨌든 선배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근데 그 교수님도 참 집념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근데 무지 운이 좋다 그러면서 그 12월인가 빨리 원서 써라 하더니 방송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방송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코바코니 뭐 이런 거에 가장 상위 기관이에요. 지금 방통위인 거예요? 그렇죠. 방송위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 주요 대학 신방과 1명씩을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내 앞에 선배들은 이미 다 취업이 돼가지고 너 보내줄 테니까 가라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출근이 1월 4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롯데그룹이 이제 넣었었는데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1월 6일 날 출근이었었어요. 이틀 참관. 근데 이제 1월 4일 날 거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출근했는데 그래서 뭐 각 대학 이제 그 한 명씩 뽑힌 사람들하고 다 인사하고 뭐 딱 이틀 근무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거기 사무총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딱 통제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개념이. 그래서 모든 방송국 그 모니터 다 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하고 그러고 그 너무 숨막히는 분위기라. 하여튼 회사 내가 취직원도 조용하고 그 저기 고려 빌딩 건물에 있었는데 지금 강북 삼성병원 제1기획이 같은 건물에 있고 당시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1월 5일 날 이제 저녁에 그 부모님이 네가 영 그러면 내일 그냥 롯데그룹으로 가라. 저희 아버님이 거기 전화해서 여차저차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1월 6일 날 롯데그룹 신입사원 소집에 그냥 그걸 도망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롯데를 들어갔는데 롯데 원서 썼을 때는 그 일화가 있었던 게 그 우리 선배 1년 선배 한 분이 롯데 제과 광고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롯데에서 광고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홍기획이다. 그래서 이제 만든 지 뭐 몇 달 안 됐다. 근데 거기에 그 강정문 씨라고 동아일보 그 있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거기 리더다. 젊은 리더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는 지원해봐도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과 동기들 4명이 거기 결국은 들어갔어요. 동기 4분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다 나이들은 다 위였죠, 동기들이. 예. 어쨌든 다 동기들이었습니다. 나보다 뭐 많은 분은 5살 많은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4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대형 교육을 그렇게 들어가셨구나. 네. 되게 하여튼 처음 듣네요. 네. 그 당시 그게 이제 우리가 공시 1기입니다. 롯데그룹에서 각 계열사에 이제 디자인하고 이러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4월 달에 대본 기획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제 1월 1일자로 공채를 뽑은 거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총 동기가 몇 분 정도가 우리 들어갔어요? 20명이 들어갔습니다. 딱 20명. 예. 그 중에 대형 교육 전 직원이 몇 명일 때예요? 그 제일 처음에 멤버가 3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일 초기의 광고가 왜 그 저기 뭐 조선 독립선언서에 33인인가 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3인이 그래서 만든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 30명 정도의 광고회사. 그때가 돌아가신 박광순 감사님이 사장이셨던 거예요? 박광순 대표님은 저보다 한 10개월 뒤에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냐면 삼성에서. 네. 스카우트로. 그 이제 삼성의 그 저 남상조 회장님이라고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제일기획 만드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제일기획을 실제 만드시고 이제 그 당시 직급은 이제 저 삼성종합건설 전문인으로 계셨는데 그분을 스카우트해 오면서 롯데에서 그분이 이제 박공산 사장 과장일 때 데리고 온 거죠. 과장일 때 오셔서 사장 맡으신 거예요? 모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서 제일기획 출신들이랑 삼성 출신들을 여러 명 데려왔죠, 롯데. 근데 처음에 한 33명인데 승음이 형이 동기면 사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 때는 그래 이제 근데 재밌었던 게 우리 광고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아직 산업으로 뜰 때도 아니고 가르쳐 줄 사람도 진짜 없었고 그리고 사수도 없었어요, 진짜로. 디자인하던 분들이었어요, 다. 각 계열사에서 디자인하던 분들이고 그 당시 선전 문구 쓰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윗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AE를 뭐라 그랬냐면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인데 어드버타이징 이그제큐티브라고 알고 있는 분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당시였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당시 젊은 리더 한 분, 그 동아일보 출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실제 그 회사 경영을 많이 하던 분이니까 오퍼레이션을.
이제 이분이 우리 교육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현업 투입을 안 하고 3개월을 교육을 시켰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풀타임으로. 근데 사람도 없는데. 3개월을 교육시키는데 정말 놀랍게도 각 분야의 고수들을 다 섭외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게, 그러니까 뭐 녹음하면은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카피라이터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 그 잘하는 분들을 또 뭐 내부 인물도 물론 있지만 엄청나게 그걸 짜신 거예요. 나중에는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거 우리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 고수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광고를 기획하고 특히 제안하는 프로세스나 분석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굉장히 부족하셨겠네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해외 정보를 접하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죠.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예. 해외 무슨 기획서 하나 받으면 그건 보물이에요, 완전히. 그건 뭐 진짜 숨겨놓고. 예, 저도 예전에 맥킨지 선배들이 일본 갔다 오면 그거 그렇죠. 복사해갖고 갖고 왔다는 얘기 서로 들었거든요. 복사도 안 해주고 막 그냥 뭐 이러던 시절이 진짜.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갈망들도 컸었고 데이터는 진짜 없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한동안은 그냥 롯데그룹의 일만 대응기획은 했었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커미션 인정하는 대행사가 아니었었어요. 그 코바코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코바코가 81년에 생겼거든요. 예. 81년 맞죠. 내년이 이제 그 40년인가. 81년에 생겼는데 이제 신군부의 그 당시 이제 언론 장악 굉장히 큰 수단이에요, 이게. 네, 완전히. 어쨌든 그거를 생겨놓고 나니까 코바코에서 이제 모든 광고 산업을 통제하는 기준을 잡는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네. 광고를요? 예. 커미션 같은 게 코바코 때문에 그렇게 안착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바코 없었으면 커미션 제도가 우리나라 이렇게 안착 안 됩니다. 코바코에서 이제 니네들 실적이 되기까지는 인정을 안 해줘.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무슨 실적이냐면 B그룹사 비중이 몇 프로 될 때까지. 뭐 먹고 사냐면 신문 커미션은 다 받아요. 인쇄 커미션은. 그래요? 코바코가 아니니까. 코바코는 방송만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의 대응기획은 수입은 이제 신문 인쇄, 제작 이런 데서 수입은 다 잡지만 방송 대행 수수료는 없었어요. 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 대응기획, LG에드, 에코레드 다 똑같습니다. 그룹사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럼? 아니 그때 이제 다른 신문 수수료만 해도 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룹 물량이 많으니까 해도 백화점이니 뭐 이런 신문 광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후지필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방송 수입 없어도 먹고 살 정도는 됐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실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커미션이 없어도 외부 거를 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시에 윤명희 회장님이라고 이제 막 뛰쳐서 저도 많이 했던 게 일양약품 커미션 하나도 없이 계속 그거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배들 보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커리에서 그런 게 있는데 선배도 없고 산업도 성숙화가 안 돼 있고 내가 신입이고 하면 그룹사에 어떻게 시키는 대로 가갖고 내고 받아오겠지만 외부 제안이라는 걸 어떻게 처음에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러면 되겠지 하고서 으쌰으쌰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제안서를?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시 대응기획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보다 10개월 뒤에 오신 이제 사장님이 제일기획 만드신 분인데 제일기획 출신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제일기획에서 하던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 광고회사 거예요. 일본 하쿠오도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론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좀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많이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변형시켜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도 되기 전에 한 2년차, 3년차 때부터 그냥 거의 메인으로 했었어요. 자기 어카운트를. 분위기들이. 그게 대형기획만의 이슈는 아니었을 그 거잖아요. 당시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다.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88 올림픽 이전까지가 이제 한 시대, 초기 시대가 있고요. 88 올림픽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무슨 시장도 커지고 뭐가 생기냐면 세계화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나라 문을 확 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회사들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 회사들. 그게 언제냐면 사실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너무 좋았을 때예요. 그때는 예, 그냥 있으면은 일이 막 넘쳐나던 시절이 예. 없던 산업이 막 생기고. 하긴 산업이 그렇게 성장하고 국가가 커지면은 광고 쪽이나 매체 쪽이 성장이 엄청 빨랐겠어요. SBS가 딱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잘 모르죠. 전 90, 지방 살았으니까. 91년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고 산업도 늘어나니까 예.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제 새로. 예, 그렇게 해서 SBS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커지니까 또 뭐를 했습니까? 케이블 TV. 케이블 TV가 그게 다 90년대 그런 후반에 거 따라가지고 생기는 거구나. 시장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기는 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홈쇼핑이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홈쇼핑은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방송국이 새로 생기고 케이블이 늘어나고 하는 걸 순수하게 그냥 방송 콘텐츠나 문화 차원으로만 봤는데 광고 매체 여력을 예, 소화하기 위해서도 그거 있습니다. 있네요. 그게 없으면 운영이 안 되죠. 예. 그래서 90년대에 그렇게 급속히 팽창한 거예요. 대표님 쪽은 예. 그랬지만 이제 그 뒤로 적어도 이제 몇 년 동안 대표님 뭐 30대 초반 이럴 때까지는 다른 뭐 광고 회사들하고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비슷한 또래들끼리. 예. 뭐 친구들의 친구들 뭐 해서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대웅기획은 종로에 있었고 제일기획은 그 어딥니까 서대문 로타리 쪽에 있었고 오리콤도 종로 4가에 있었고 그때는 다 그 위에 있었어요? 예, 다 그쪽 강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서로 다 비슷하게 하긴 어울리고 그때는 방송국하고 신문사가 가까웠으니까 그렇죠. 그쪽에 MBC 있었겠네요. 방송국이 또 거기 있었거든요. 정동. 예. MBC 거기 있고 뭐 그러니까 신문사들 다 광화문이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을 생각할 때는 옛날에도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광고회사다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한국의 어떤 문화보다는 더 자유롭고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예. 그때 조직 문화는 어땠어요? 다른 외부하고 비교해보면. 외부보다는 분명히 그러니까 같은 롯데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사실은. 예, 롯데그룹 내에서도 보면은 근데 그 당시 문화라는 게 뭐 거의 군대 문화예요. 제떨에 날아다녔죠. 예, 군대 문화고. 근데 이제 비교적 광고회사들은 여직원도 있고 또 재밌는 게 대졸 여직원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한테 유니폼을 안 입힌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는 여직원은 무조건 유니폼을 입혔었어요. 웬만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놀랍게도 하여튼 광고회사라고 유니폼을 안 입혔던 게 굉장히 그 큰 상징적인 일이었고 그때 여자 A도 있었어요? 여자 A는 대웅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 뒤에 들어왔지 이제. 하여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몇 년 뒤부터 생겼어요. 대표님은 처음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동기였지만 예. 또 생활하시면서 또 외부에서 고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들어오고 많이 만나죠. 광고회사에서도 맞고 그랬어요? 맞는 건 없었고요. 맞는 건 없었고 내부에서 이제 좀 디자이너랑 뭐 이제 주먹질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A랑 디자이너는 맨날 싸우죠. 예. 그다음에 광고주하고도 한번 저는 그 드자비하고 싸운 적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좀 이따 얘기하시죠. 이건 저 롯데백화점 광고주 친했던 사람인데 전화로 이제 뭐 막 말이 험하게 나와서 나도 이제 말이 험하게 나더니 나보다 9살이나 위인 분이었는데 네가 올래 내가 할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 회사 와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이제 한바탕 한 적도 있었고 뭐 이게 상황이 제가 상상했던 광고를 막 하는 커리어나 환경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다르죠 그 갑자기 당시에는. 질문이 왔고 메인으로 피치를 하고 했던 관리를 했던 그때도 피치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하는 A가 같았나요? 같았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청수냉면이라고. 냉면이요? 냉면, 청수냉면이라고.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데 정릉 계곡에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차 때 했나?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작은 광고죠. 예산도 한 4억, 총 예산이 한 5억, 뭐 대충 지금 돈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 방송에 3달 정도 내보내는 광고였었어요.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사람이 저하고 제 입사 동기 PD하고 둘을 팀으로 해서 CF만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니네 둘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차 때인 것 같아, 기억이. 그러니까 만 2년 몇 개월 됐겠지. 그때 이제 둘이서 신나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윗사람이 같이 가긴 갔었어요. 이제 그냥 봐주고. 네, 봐주고 뭐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해서 그거 해서 다 잘 만들어서 이제 온에어 시키고 뭐 이랬던. 미디어 부킹까지 직접 그때 하셨어요? 이제 산에 이제 미디어 팀이 있으니까. 미디어 팀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미디어 팀이었었어요. 1년 동안은. 정확히 10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팀에다 이제 그건 의뢰하고 뭐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 진행했고 그 뒤로는 PT 무지 많이 했어요. 섭외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모델들? A가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그 A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예. 제작팀에서 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충무로가 광고의 중심지예요. 80년대 때는. 그쵸. 예, 충무로에 모든 그 인쇄 광고 만들고 하는 집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모델 에이전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가면은 뭐 식자집이고 위층 가면 모델 에이전시고 다 뭉쳐 있어가지고 옆에 가면 사진 스튜디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다 해결돼요. 충무로에서. 뭐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뭐 무슨 모델 뭐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가 가지고 사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진 보고 이제 한 30개 사진 주면 제가 한 10개로 추려 이제. 예, 추려가지고 이제 이 백화점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담당자들이랑 한 3개로 또 좁혀요. 그 이제 윗사람 최종 결정권자한테 이제 한 3장으로 드리면 이제 그 중에서 고르고 뭐 이런 거죠. 그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그 실명 안 가더라도 좀 재미있는 그런 거 없어요? 진상이라든가. 진상까지는 모르고 심혜진 씨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심혜진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유명한 아주 코카콜라로 아주 그냥 그 롯데백화점 광고 많이 했었어요. 가면서 심혜진인가 이름이 내가 좀 헷갈리지.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걸쳐 있는 분인데 한혜숙 씨도 롯데백화점 거 전속 모델하고 뭐 그때도 연예인들은 딱 보면 틀렸나요? 한혜숙 씨 뭐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약간 왕비 스타일. 연예인들이 여전히 그때도 인기는 뭐 지금처럼 있다고 해도 PD들한테 맞고 이럴 때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연예인들이 현장에서 갑질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네요. 갑질하는 건 본 적 없었어요. 연예인 갑질은 본 적 없어 진짜. 이 감독의 갑질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엄청 심했잖아요. 말도 못하게 심했죠. 차마 말로 못할 게 너무 많죠. 그때는 A 파트랑 크리에이티브 파트랑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일반적으로는 A들이 이겼었는데 근데 이제 대웅기획에 굉장히 재밌는 문화가 생겼던 게 대웅기획이 미국의 DDB랑 이제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DDB에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80년대부터. 근데 이제 그때 들여온 시스템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대표된 분이 이제 그거를 들여오시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A들이 바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바보라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게 이제 이 브리프를 제대로 못 써가면은 A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브리프 쓴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크리에이티브 팀이랑 아규가 붙으면 우리 딴에는 다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런 식으로 공격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과감하게 그때 대웅기획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을 PT를 직접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A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대웅기획의 이제 어떤 좋은 점이 그때 확 꽃은 폈는데 이 불행하게도 A들은 상대적으로 찌그러지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고기간에 국제부가 이제 합작회사 DDK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져서 옆에 건물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는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대표님은 DDK로 옮기셨을 때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차장 때 옮겼어요. 대웅기획 차장. 예, 차장. 거기서 CEO가 처음 되신 건가요?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본부장으로 거기 끝날 때까지 99년 말에 예. 예, 제가 타이틀은 거기서 본부장이고 롯데그룹 직급으로는 1급 을 직급이에요. 직급으로 치면 그 당시에 1급 을이면은 그 당시 그룹으로 치면은 부장 밑에 차장 직급이에요. 예. 부장 밑에 차장이면 30대 후반? 중후반?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더 50대 그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과장이 한 40대 중반까지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롯데그룹 계열사에 가면은 과장이면은 지방에서는 밑에 한 300명, 400명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고는 다른 시절이 그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1급 직원이 되면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돼요. 1급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1급은 굉장히 높은 거야, 하여튼. 99년이면 완전히 이제 광고라는 게 대중직군으로 들어왔을 때죠. 그렇죠. 그때는 뭐.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제가 아마 대표님 살짝 아래쪽 후배들을 보고 광고를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확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직업이 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에 92년에서 94년 사이거든요. 그때 커피 이런 영화도 나오고 맞아요. 드라마에서 이제 광고인 최수종이 뭐 그런 거 하고 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 이후로 맞아요.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직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일기인데 만 3년 뒤 이제 4기부터 예. 이 원서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S대학으로만 뽑아도 100% 다 뽑는다. 차고도 넘친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웬일이냐 이제 하던 게 3년 뒤에 우리 들어간 다음에 3년 뒤부터 너무나 엄청난 애들이 이제 이게 몰려온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때서부터 뭐 진짜 한 20년 동안 그냥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즈음이 아마 거품은 최고였던 것 같은 그럴 게 거야 아마. 중앙대 광고홍보학과가 커트라인이 법대랑 비슷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저기 연고대 웬만한 데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예. 대단한 인기였었어요. 예. 잡 디스크리션 다시 적었대 다. 그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거는 이용찬 사장 아이디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 99억이에요. 98억 몇 천만 원이야.